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마이크가 네. 이번 영상에서는 7년 전에 만났던 유부남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상간제 소송을 당했던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사연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서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고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7년 전에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한 달 정도 만나다가 아는 지인들과 다 연관된 사람이어서 찝찝한 마음에 서로 정리하고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어제 제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 내용은 7년 전에 그 남자와 제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7년 전에 그 남자와 만났을 때 데이트 가서 사진을 찍고 성관계 중에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거든요. 당시에 지우라고 해서 눈앞에서 지웠는데 저 모르게 다른 곳에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나봐요. 저는 그 이후로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당시에 한 달 만나고 헤어졌고 아는 지인 통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 정도만 들었습니다. 한 달 만나는 기간 동안 좀 자주 만나긴 했고 사진도 꽤 있긴 했는데 그게 다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7년 전에 만났던 유부남이 있었는데 그때는 솔로였을 거예요. 우리 의뢰인은. 맞죠? 솔로였을 겁니다.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네. 뭐 역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을 자주 했었는데 저도 네. 진짜 이런 사연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유부남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너무나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만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한 달 정도 만났다라는 걸로 조금 어필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뭐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잘 몰랐다라는 것도 좀 어필을 해야 되고 지금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뭐 지금 굉장히 지났다. 네. 뭐 원고는 지금 최근에 알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그쪽 그 집에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배우자도 그쪽 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쪽 집에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남자가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2015년도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충분히 성폭력 그 처벌법에 카찰죄가 있는 시기였을 그쵸. 겁니다. 네, 제가 명확한 시기를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장해가지고 뭐 형사 고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뭐 정당한 어필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원고가 조금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네. 이제는 법이 좀 바뀌어서 그 불법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그 너 불법 촬영물 아니냐라고 형사 고소를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털면은 사실 그 핸드폰에는 수많은 어떤 여자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줬을 수도 그렇죠. 있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뭐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한 달 만나고 있었으면은 괜히 자랑하려고 뭐 보내고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건을 많이 맡아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때 막 자랑하려고 뭐 내가 뭐 먹은 애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이제 제 의뢰인 얘기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잘 얘기를 하면은 이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반드시 소송이 끝나고 돈을 지급한 후에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될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원고가 먼저 와가지고 피고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가 만난 거 맞습니다. 뭐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이게 그 은근히 집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 남편 있지? 너 남편에게 다 말할 거야 라고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솔로 때 그 유부남을 만났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있는데 너무 겁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든지 내 아이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가지고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거 위자료 1억 나와 임마 1억 써 임마 이렇게 1억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게 아직까지 맞습니다. 뭐 이거는 협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너네 성인들끼리 당사자들끼리 나눠 만나가지고 너가 그 당신
원고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줄 거냐를 협의했다라고 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가가지고 각서 쓰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얼마 주겠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되고 뭐 쓰더라도 변호사를 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써가지고 부재소 합의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아 이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네. 네네. 걱정이 되니까 얼른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타격을 우리가 입더라도 많이 안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에게 말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오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변호사 뭐 비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원고가 뭐 집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뭔가 뭐 급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통장 네.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뭐 과거는 과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다 이해해 줄 겁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거 네. 악의적으로 회사에 소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걸 미리 네. 막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 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네, 네, 계속 이거와 있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